수월하게 끝날 거라고 기대했던 프로젝트가 실망을 안겨주거나 참사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누가 봐도 망할 것 같은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기도 하죠. 이런 미스터리로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때문입니다. 대책남. 다음 그림과 같이 활동이나 개인의 커리어는 세 가지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왜 하는가가 각각 그것인데요.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파는 물건, 제공하는 서비스, 내가 매일 하는 일이 바로 무엇을 입니다. 일부 사람은 어떻게도 알아요. 나를 남들과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 수많은 사람 속에서 나를 돋보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어떻게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똑똑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잠깐만, 우리 솔직히 다들 돈 벌려고 일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야말로 확실한 왜가 아닌가요? 라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결과입니다. 오직 돈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나 정말로 스스로가 혹은 남들이 돈 때문에 아침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냉소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하게 우리가 되물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돈을 갖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입니다. 자유를 위해, 여행을 위해, 자녀를 지금과는 다르게 살기 위해, 돈을 점수 삼아서 남들보다 잘 살았다고 말하려고 등등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왜? 라는 질문은 나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의욕을 불어넣는 게 무엇인지 훨씬 더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의 활동이나 개인의 커리어를 움직이는 것은 목적, 대의, 또는 신념입니다. 우리 회사는 왜 존재하는가? 오늘 아침 나는 왜 자리에서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게 대체 왜 중요한가? 새로운 고객이나 의뢰인을 만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남들과는 다른지 설명하죠. 우리는 그 정도면 충분히 사업을 따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시각을 뒤흔들고 그가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설득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흔히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희는 종이를 팝니다. 최상급 제품을 더없이 좋은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그 어느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입니다. 사시겠습니까? 아주 이성적인 설명이에요. 회사가 하는 일을 분명히 설명하고 사양과 혜택을 기초로 잠재적 구매자에게 다른 회사 제품 말고 우리 제품을 고르라고 설득하고 있죠. 이런 접근법도 가끔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껏해야 몇 번의 거래가 반복되는 것으로 끝날 거예요. 기업은 궁극적으로 충성도 높은 장기적 관계를 늘려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에 동의해서 우리의 제품이라면 복잡하게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응원을 보내는 그런 고객을 말이죠. 만약 앞에 세일즈만과 같이 가격적인 혜택만을 강조한다면 더 좋은 가격을 찾아내는 순간 구매자는 그쪽으로 가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판매자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에서 조금도 자신을 남들과 차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충성심은 사양이나 혜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충성심과 장기적 관계는 그보다 깊은 차원의 무언가에 바탕을 두고 있죠. 그래서 설명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왜로 시작해보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있어도 남들과 공유할 수 없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 저희 회사는 누군가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아이디어를 세상에 꺼내놓는 일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아이디어가 공유될수록 그 아이디어가 세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커집니다.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까지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종이에 인쇄된 글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상을 바꿀 당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기에 제일 적합한 그런 종이를 만듭니다. 저희 회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어떤가요?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왜로 시작하면 종이도 아주 훌륭한 물건처럼 들립니다. 흔하디 흔한 상품도 이럴진데 정말로 뛰어난 제품이라면 훨씬 본질적인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왜로 시작한 설명은 사실관계나 숫자, 사양, 혜택 같은 것을 기초로 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것들도 가치가 있지만 첫 번째는 아닙니다. 왜로 시작하는 것은 더 깊이 있고 정서적이며 궁극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가치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왜로 시작하는 설명은 더 이상 종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물론 그냥 종이 한 묶음이면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고객의 개인적 신념과 가치가 이 설명에 표현된 내용과 일치한다면 어떨까요? 다시 말해 고객도 아이디어의 전파가 가진 힘을 믿는다면 단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와 비즈니스를 하고 싶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입니다. 이런 고객은 다른 판매자가 더 좋은 가격을 제안하더라도 우리와 계속 함께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들의 신념을 반영하는 회사와 함께 일한다는 사실은 그들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영감을 주고 장기적인 신뢰와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기업은 상대에게 단지 돈 몇 푼을 절약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줍니다. 애플이 언제나 가장 싸고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늘 애플의 제품을 고집하는 이들이 전 세계에 분포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든 아니든 우리는 완벽히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사랑에 빠지는 사람도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결코
엄청난 실패 확률에 맞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죠. 매일 일상적으로 겪는 일들 대부분은 이성보다는 직관이나 감정에 의해 벌어집니다. 그런데 감정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유와 비유에 의존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불안한 인간관계를 표현할 때 우리 관계는 곧 무너져 내릴 다리를 향해 돌진하는 기차와 같아요 라고 빗대어 표현한다든가, 업무에서의 막막함을 사무실에 도착하며 나는 늘 운동장에 선 어린아이 같은 기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감정을 소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보상도 그만큼 큽니다. 고객이나 의뢰인과 정서적으로 결을 같이 하게 되면 그 어떤 사양이나 혜택에 기초한 이성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의미 있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언제나 왜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왜 반응할까요? 왜라는 개념 전체가 실은 인간의 의사결정에 관한 생물학적 원리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골든서클의 작동 원리는 뇌의 작동 원리를 그대로 묘사합니다. 골든서클의 바깥 영역, 즉 무엇을 영역은 뇌의 바깥 영역인 심피질에 해당합니다. 심피질은 뇌에서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책임지는 부분으로 사실관계와 숫자, 사양, 혜택 등을 이해해요. 심피질은 언어도 책임지고 있어요. 그리고 골든서클의 가운데 두 영역, 즉 왜와 어떻게 영역은 뇌의 가운데 영역인 변형계에 해당합니다. 뇌에서 변형계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부분이에요. 신뢰나 충성심 같은 감정도 모두 변형계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심피질과는 달리 변형계에는 언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변형계는 흔히 말하는 직감의 출처이기도 합니다. 직감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느끼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에요. 우리는 종종 말로는 내 감정을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정말 너무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리고 내 행동을 설명하기 곤란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리고 의사결정의 이유를 댈 수 없는 경우도 있죠. 나도 이유는 모르겠어.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어. 이런 이유는 각 능력이 생물학적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를 이해하고 나면 나에게 성취감을 주는 일이 무엇인지 말로 똑똑히 표현할 수 있고, 내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때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행동이나 판단을 할 때 나만의 기준이 생겨서 사업, 커리어, 인생에서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에서 감이 아닌 명확한 판단 기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로 시작하면 남들이 내 물건을 사고 나와 협업하고 나의 비전에 동의하고 함께하도록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시는 복권을 살 필요도 없고 이유 모를 직감에 의존해서 결정하고 행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왜라는 질문과 함께 의도한 대로 일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일, 조직, 회사를 정말 멋지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대책남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